자, 해수남 상승세에 힘입어 부산 아파트값 낙폭 줄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운대 수영 남구가 상승세를 보였고 거기에의 영향으로 부산 아파트값의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 기사 6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 부산 아파트 실거래가 0.95% 올랐다. 실제 거래된 아파트 집계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요 기사에 의하면은 지금 6월을 기점으로 3년 몇 개월의 하락을 마감하고 부산 아파트는 상승으로 터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부산의 아파트값 낙폭이 크게 줄었다. 자, 22년 6월부터 시작된 부산의 집값 하락세가 3년 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고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22년 6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가 봐요. 22년 6월이면은, 언제입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예. 사실은 그 전부터 하락했죠. 네, 21년도 10월달, 9월달 그 시점부터 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5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아파트 값은 전주에 비해 0.01% 떨어졌다. 예. 부산 전체 아파트 값 평균을 봤을 때, 예. 그 앞주에 비해서 0.01% 사실상 이제 고압이라는 이야기죠. 예, 더 이상 하락은 이제 안 나오고 있다. 사실상 고압이다. 부산의 아파트 값은 7월 둘째 주부터 한 달간 마이너스 0.01에서 0.02를 오가며 낙폭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양새다. 아, 그럼 이 기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구나. 평균적으로. 그 말은, 예, 오르는 데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예, 떨어진 데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 미미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주에 0.07%를 기록한 한 주간에 0.07%를 떨어진 게 5월 마지막 주였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은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조만간 보합 내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부산 아파트 값은 22년 6월 셋째 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3년 2개월간 상승 없이 쭉 하염없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네. 자, 이처럼 부산 아파트 값의 낙폭이 줄어드는 건 이른바 해수남으로 불리는 부산 내 주거 상급지가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아,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수영 남구의 상급지에서 먼저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의 상승세가 그 부산 전체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달 둘째 주 기준 수영구는 0.09%, 해운대구는 0.06%, 남구는 0.04%, 일제히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올랐다. 예. 평균이 이 정도랍니다. 수영구는 0.09% 올랐답니다. 주간 변동률입니다. 주간 변동률. 0.09%, 약 0.1%죠, 그죠? 0.1%.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생각보다. 주간 변동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은 52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약 0.1%로 52주가 오르면은 1년에 예, 5.2% 오르는 거예요. 1년에 5.2% 오르는 거는 상당히 큰 변동폭입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그건. 자, 이렇게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7주 연속 집값이 상승했고 남구는 4주 연속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장군도 이번 주에 0.02% 상승하면서 4주 연속 올랐고 연제구는 0.04% 오르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인 부산 지역 전세값도 올랐다. 이달 둘째 주 부산의 전세값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부산 전체 전세값이 0.04% 상승했다. 자, 부산 전체 아파트값 평균은 0.01% 하락을 했는데 전세값은 0.04% 올라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값은 얼마나 올랐느냐? 수영구는 0.15% 올랐답니다. 예, 0.15%. 앞에서 보셨을 때 수영구의 매매가는 0.09% 올랐었죠, 그죠? 그런데 전세가는 0.15%. 예, 매매가 상승보다 거의 1.6배가 더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그 상급지, 해운대 수영, 뭐 남구 이런 쪽에서의 전세 가격 상승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부산의 전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5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6월 둘째 주 한 차례 하락 이외에는 모두 가격이 올랐다. 예. 전세가 상승은 3월 달부터 쭉 계속되고 있고, 자, 매매가 상승은 이제 6월 달부터 터닝을 해서 매매가 상승으로 나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이어서 보실 기사가 요건데요. 자, 6월 부산 아파트 실거래가는 0.95%가 올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앞에는 0.01%가 내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0.95%가 올랐다고 하는 건지 좀 보시죠. 자, 지난 6월 부산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0.9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월간입니다. 월간. 예, 월간 0.95%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월간 아파트 가격이 아직은 마이너스인 것과는 차이가 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자, 실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통계를 낸 것이다.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과 월간 주택 가격은 실거래 가격도 포함하지만 매도 호가나 거래 가능한 가격 등 시세를 중심으로 산출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가 2번 이상 있는 동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실제 거래가 2번 이상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했을 때 실거래 가격으로 봤을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에 0.95%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거래 가격이 오른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신 건 6월 달에 이거죠. 6월 달에 지금 실거래 가격이 월간 0.95%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7월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0.31% 오르고 울산은 0.69% 올랐다. 아직까지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의 집계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 아파트 전세의 실거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69% 올랐다고 합니다. 예. 전세도 오르고 있고, 예, 실거래 가격 기준을 볼 때, 예,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문기사가 2개가 나 있습니다. 이걸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묶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저는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예, 사실상 6월 달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부산 아파트 가격 하락은 사실상 이제 끝났다. 예,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예, 해운대나 수영이나 남구, 뭐 동래구, 요 정도에 계시는 웬만한 중급지, 대장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대장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중급지 정도 되는, 그 중급지라면은 보통 한 6, 7억 정도 되는, 84 기준으로 한 6, 7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는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보다는, 몇 달 전보다는 좀 올랐네, 매매가가 좀 올랐네,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지역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상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쪽은 중급지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느끼실 거예요. 대신에 좀 올랐다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중하급지에 계시는 분들은. 하지만 상급지에 계시는 웬만한 중급지 아파트는 이제 이전보다 좀 올랐네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 거래량이 아직 3,000건 미만이죠, 그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거래량, 부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3,000건 미만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파트 수미에서 보실 수 있는 부산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지금 6월 달에 거래량 2,800건이죠, 그죠? 5월 달에 2,600건, 6월 달에 2,800건, 7월 달에도 지금 한 2,700건이 넘었어요, 그죠? 예. 아직까지 3,000건이 넘는 거래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부산은 3,000건이 넘는 거래가 나오면은, 예, 막,
온기가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온기가 확연하게.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 그래서, 거래가 되는 단지는 좀 제한적이다. 그건 제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나홀로 단지나 외곽에 있는 구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예, 온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거긴 아직까지 찹다. 그렇지만 최소한 500세대급 이상의, 신축이나 준신축 정도까지 되는 단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 언제부터? 6월 달부터 지표상으로 반등을 시작했다. 그 의미는 뭔가면은 상급지의 대장들은 벌써 그 서너 달 전부터 반등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예. 상급지의 대장 단지들은 서너 달 전, 그럼 언제입니까? 3월달, 4월달 경부터 예, 반등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6월 달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기사를 보시면은, 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이 그 일부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부산은 외지 수요가 안 들어오면 안 올라요. 서울에서 버스 타고 안 내려오면은 부산은 오를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지 않을 건데 부산은 그래도 인구가 330만, 정확하게 327만이 그렇죠, 그죠? 3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인데 부산 자체의 동력만으로도 충분히 예, 상승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뭐 외지인들이 뭐 버스 타고 내려와서 부산에 아파트 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상위 피치 정도면 모를까. 그 외에는 그 관심한 지금 뭐 서울을 사도 뭐할 판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예, 부산으로 내려와서 뭐 아파트를 산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예. 이번 상승 2월 달부터 터닝해가지고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에서 보시듯이 이런 것들은 예, 순수하게 부산 자체 동력으로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지인의 도움 없이 자체 동력으로 예, 그것도 예, 실수요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상승 터닝이다 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의 힘만으로 만들어내는 상승은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경험 많이 했죠, 그죠? 전 21년도 같은 뭐 초급등 눈만 뜨면 뭐 1,000만 원씩 올라가던 그런 시절 그런 급등 없습니다. 그런 급등은 없어요. 이렇게 실수요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그렇게 급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23년에 경험했죠, 그죠?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하염없이 떨어지던 그것도 급락해서 떨어지는 그래서 역전세를 맞았던 경험들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급락도 나올 수가 없어요. 실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이 상승들은 그런 급등이나 급락이 없이 완만하게 우상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러면은 이렇게 왜 그럼 왜 이 시기에 부산 아파트 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는가? 왜 5년도 6월 달에 부산 아파트 시장이 3년 2개월간의 하락장을 마감을 하고 상승으로 터닝을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외부 투자 수요는 극히 미미했을 것이다. 뭐 전혀 없진 않았겠죠.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극히 미미했다. 부산 자체 동력만으로 상승했다. 왜 상승을 했는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공급 부족, 입주 물량 부족이 전세가 상승을 유발시켰다. 그 전세가 상승이 일정 시차를 두고 매매가를 밀어 올린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저의 해석이고,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예, 그분 말씀도 맞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예, 상승 원인을 어디서 찾을 건가에는 분명히 다 보실 수 있는 시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예. 아직까지 부산은 뭐 어떠한 조정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 관리지구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나름
돌수고보다는 좀 자유로운 편이죠. 그렇지만은 정책 변수라는 것들이 수요 억제책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공급 부족이라는 팩트는 분명하거든요. 그건 팩트입니다. 예. 25, 26, 27, 28. 적어도 지금부터 3년 반은, 적어도 3년 반은 공급 부족이 확실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한 28년도 정도까지 한 3년 정도는 상승 기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기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기간 동안에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한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겨우 10,000세대, 12,000세대 사이이고 그마저도 에코델타를 포함한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입주 물량에 가장 정직하게 반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적어도 부산은 전세가와 매매가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간을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한 3년 정도 기간은 상승기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 수요 억제 정책을 어떻게 꺼내는가에 따라서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가다가 쉬었다가 하는 그렇게 그 사이클을 반복을 할 것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3년 정도는 앞으로는 상승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3년간 무한정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 시점이 되면 말씀드릴 건데 그것들은 가격 수준과 전세 가율을 같이 보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전 시기에는 어떤 전세 가율에서 하락으로 터닝을 했는가? 이전 시기에는 어떤 가격 수준에서, 물론 서울과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떤 가격 수준에서 하락으로 터닝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공부를 하고, 같이 공유할 부분이 생기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이 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3년 2개월간의 하락을 이제 마감을 하고, 상승 완전 초입에 들어와 있다. 평균적으로 이미 상급지의 대장 단위들은 이미 서너 달 전부터 상승을 진행해 왔고 전체 평균적으로 이제 3년 2개월간의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 초입으로 들어와 있다. 상승 기간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적어도 3년 정도는 될 것이다. 3년 정도는 상승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3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도 내 집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자기 포지션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석 지나고 가을장 들어갔을 때는 또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의 가격들을 보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추석이 10월 초에 들었으니까 아직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자는 거죠. 한 달 보름 정도 안에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